책을 통해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와 함께하는데요. 이달의 주제는 단 하나뿐인 지구, 단 하나뿐인 제주입니다. 오늘 철학 잡지를 가져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철학 잡지인 그 뉴 필로소퍼라는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이 뉴 필로소퍼는요, 일상을 철학하기라는 모토로 호주에서 창간된 매거진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지난 2018년에 처음 발행이 되었는데요. 뉴 필로소퍼는 우리 인류가 축적한 철학적 사상을 탐구하고 그리고 또 보다 충실한 삶의 원형을 찾고자 하는 매거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우리 삶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자유나 행복, 노동, 여행, 시간, 인생 혹은 죽음 등으로 이 소비주의와 기술 만능주의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 아주 날카로운 인문학적 통찰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1년에 4회씩 발행되는 개간지로요. 호주에서는 약 30권의 잡지가 출간이 되었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5호까지 출간됐다고 합니다. 네, 일상을 철학한다는 모토가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15권 중에서 11번째 책을 오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지구가 1.5도씨 더 더워지기 전에 라는 그 부제를 달고 있는 이 한국판 뉴 필로소퍼 11번째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이 세계 각국의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보통 기후위기 하면 이 환경 분야에서만 국한지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책에서는 이 경제와 사회, 정치, 문화, 그리고 예술계까지 이 인간 사회를 구성하는 전 분야에서 이 기후위기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아주 짜임새 있게 잘 담아냈습니다. 필진으로는요, 여러 나라에서 각 분야와 관련된 칼럼니스트, 기자, 그리고 과학자, 법조인, 예술가 등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네, 기후위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자극해서 시야를 보다 넓게 해줄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제 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네, 이 책은요, 그 잡지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칼럼이나 소개 혹은 그 인터뷰 등으로 내용이 이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기후 변화에 맞서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인터뷰를 3편 담고 있고요. 또 기후변화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는 칼럼과 또 현재의 상황을 아주 다양한 인포그래픽과 또 그림들로 구성하는 지면이 멋지게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목차를 좀 살펴보자면요. 우선 인터뷰 구성으로는요.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조명한 조각가죠. 제이슨 드케레스 테일러의 인간은 죽지만 지구는 죽지 않는다 라는 인터뷰가 실려 있고 또 호주 국립대 천체물리학부 교수인 찰리 라인 위버와의 온난화, 속도가 문제다. 그리고 또 기업과 정부,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 환경 전문 변호사인 그 제임스 손턴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국 가디언 기자인 올리버 버크만의 찬물 샤워가 가르쳐준 것들을 비롯해서 영영 오지 않을 여름, 멸종을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 등 총 8개의 기사가 기획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고전 읽기 코너에서는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인물이죠. 스웨덴의 물리학자인 스반테 아레니우스와 그리고 또 미야자와 겐지의 글이 실려 있기도 합니다. 네, 구성이 정말 알찹니다. 한 편 정도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굉장히 눈이 번쩍하면서 읽었던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요. 네. 혹시 그 지중해 바닷속에 수중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글쎄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네요. 네, 저도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서아시아 그 지중해에 세계 최초의 수중숲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이었죠. 2021년 그 8월에 공개되었던 섬나라 사이프러스의 아이나 나파 수중조각 박물관이 그 주인공입니다. 저도 이 책 덕분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 박물관의 모든 작품이 그 환경운동가이자 조각가인
제이슨 디케레스 테일러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이 기후변화의 실태를 고발하고 그리고 환경 보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이 숲이 조성이 됐다고 하는데요. 풀, 꽃, 그리고 인간 등 이 바닷속에 무려 93개 93개 이상의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작품 자체로도 정말 멋진데요. 무엇보다 이 조각품이 그 pH 중성 물질로 만들어져서 이 다양한 동식물군을 끌어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제주 바다와 마찬가지로 사실 지중해도 이 자원 고갈이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 조각품이 이 예술과 환경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생 중이라고 합니다. 네, 조각품으로 사람들을 바닷속으로 끌어들이는 발상이 참 기발합니다. 또 조각품의 소재가 중성이라서 바다 환경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좋네요. 이 조각가는 어떤 분인가요? 네, 이 제이슨 디케레스 테일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조각가이자 사진작가,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환경운동가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이 수중 작품을 계속해서 선보이고 있는데요. 당시 그 서인도 제도에 역시 그 세계 최초의 수중 공원을 조성했고요. 또 이 공원에 관해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세계 25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꼽으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6년에는 스페인 남서부 란자로테 섬 인근 해안가에 그 무려 400여 개에 달하는 동상을 설치한 유럽 최초의 해저 박물관이죠. 이 대서양 박물관을 설립하기도 했는데요. 유럽, 남미와 그리고 또 지중해의 여러 해변에 이 바다 환경을 해치지 않는 아주 특수한 재질로 작품을 선보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 조각가이기도 합니다. 일부 작품은요, 이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면 조각의 색깔이 변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를 아주 극명하게 그리고 또 이 바닷속에서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책에서는 그 제이슨이 바닷속에 작품을 설치하는 이유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요. 바닷속에 잠기거나 자연 속에 녹아든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경험은 인간의 유한성을 성장시킨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더 사색적인 그 어떤 곳으로 이동한 듯한 느낌을 받는 어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요. 인간은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건데요. 이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조금 더 관망하게 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반성을 자아내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바다에 수중 조각품을 전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 제이슨의 작품 중에 그 멕시코 해변에 그 수중에 설치된 무력감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햄버거를 먹으면서 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을 표현한 조각품이기도 합니다. 네, 물질 자본주의에 짓눌리고 짓눌려져서 이 타인과 자연에 무관심해지는 현대인과 그리고 그런 현대인의 무관심을 계속해서 유도하는 이 정부와 그리고 또 사회 행태를 꼬집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제이슨은요, 특히 이런 물질 자본주의 횡포를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로 유명한데요. 이 인터뷰에 실린 그 내용을 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지구의 안전과 거리가 먼 자본주의 체제의 본질을 깨닫고 있다. 정부 시스템이 지금처럼 지속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소비 모델에 영원히 기대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적 변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기업의 이익에 휘둘려 타락해왔다. 정치인들은 국민이나 지구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 단순히 표가 모일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 결말은 재앙이다. 네, 이렇게 읽어드렸던 것처럼요. 이 작가는 사회를 이끄는 이들의 아주 근시안적인 자세와 그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개개인 모두 사회의 흐름, 기후위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말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완전히 변해야 행동의 변화가 따르고, 그래야 기후위기에 전 세계적으로 연대 움직임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뉴 필로소퍼 11번째 이야기는요, 지금 지구가 과연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를 정말 여과 없이 그리고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구촌 시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정부와 세계 각국이 해야 할 일을 더는 미루지 말고 지금보다 더 진취적으로 시작하자는 이야기가 이 잡지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뉴 필로소퍼의 편집장인 잔 보그는요, 저명한 환경과학 교수인 이 프랭크 피셔의 수업을 상기시키면서 이 교수와의 이야기를 이 잡지에 싣기도 했는데요. 이 글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라서요, 조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프랭크 교수는 내가 오늘날 세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는데도 실망했을 것이다. 잘못된 것을 식별하기는 쉽다. 라고 그는 말하곤 했다.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것, 혹은 그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식별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고, 그것이 중요하긴 해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는 무엇과 그리고 어떻게를 중요시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행동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우리는 수도꼭지가 새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때문에 짜증이 나고 쓰레기 때문에 속상해한다. 그렇다면 단순히 지적과 불평만 하기보다는 수도꼭지를 고치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네, 오늘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 책은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책과 마찬가지로 이 환경과 관련된 어떤 거대 담론이나 혹은 이 작용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측면에서요, 꼭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관한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경고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움직임은 사실 너무 작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기후의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행동에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책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요, 그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분들의 어떤 칼럼이나 인터뷰지를 담은 철학 잡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저명한 분이십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주 저명한 분이신데 인권학자인 조효조의 선생님이 쓰신 탄소사회의 종말이라는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 인권의 눈으로 기후위기를 소개한 책인데요. 자세한 소개는 다음 주에 소개해드릴게요. 네, 다음 주도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